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영양팀의 김수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식사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본인들 어떻게 보통 식사를 하시고 계시고 어떤 식품을 좋아하는지도 같이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으시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암이 있게 되면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라든가 섭취량이 감소가 될 수 있고요, 체력도 저하가 되고 영양 상태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요, 치료 과정이라든가 회복을 좀 지연시킬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요, 체력이라든가 면역 같은 거 확보하시고 빠른 회복으로 치료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도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균형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유방암 위험과 관련된 부분을 영양 요인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방암의 위험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앞에서도 아까 나왔는데요. 비만이라든가 술, 그 다음에 과도한 지방 섭취가 해당이 되고요.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채소라든가 과일 섭취, 그 다음에 신체적 활동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비만도가 증가하다 보면 우리 체내에 지방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높일 수 있고요. 특히나 폐경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정 체중을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신데요. 그러면 적정 체중이라는 것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요. 그걸 제곱을 하시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21을 곱하고 여성분들은 21을 곱하면 표준 체중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볼 수 있으세요. 옆에서요, 160cm인 여성을 이제 대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1.6 곱하기 1.6 곱하기 21을 하면요, 대략 54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거의 10% 내외인 48에서 59 정도가 조금 건강한 체중 범위라고도 볼 수 있으세요. BMI 같은 경우에요, 체질량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보시게 되시면 18.5에서 22.9에 해당하는 게 조금 건강한 체중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던 160cm인 여성분이 만약에 65kg라고 했을 때 65를요 1.6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25.4가 나타나고요. 다음 표를 확인해 보시게 되시면 한 비만에 해당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요, 술, 알코올에 해당되는데요. 과음은 여성 호르몬 수치를 늘릴 수 있고 체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서요, 하루 10g 정도의 알코올 섭취를 하셨을 때는 유방암 위험이 7에서 10% 정도 증가하실 수 있으세요. 이랬을 때, 그럼 한 잔의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소주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잔, 소주잔 한 잔 정도 해당할 수 있고요. 맥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 300cc, 500cc 이런 거 말고 글라스 한 잔 정도. 와인 같은 것도 한 잔 같은 거. 그래서 표준잔 정도 되는 것들을 한 잔에서 1.5정 정도 됐을 때 약 10g 정도 해당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소량의 한 잔이라도 사실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금주를 최대한 권장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요, 과도한 지방 섭취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지방이 해당되는데요. 대부분의 좀 지방이 많은 육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햄이라든가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들, 그다음에 버터라든가 팡유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나 육류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살코기를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숯불 같은 거에 직접적으로 불에 닿게 되는 직화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좀 더 이제 포화지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삶거나 데치기 같은 조리 방법도 좋고요, 눈에 보이는 지방을 좀 제거하는 것도 또 포화지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세요. 믹스커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믹스커피는 사실 설탕이라는 단순당도 있지만요, 우리 프린 같은 경우에요, 포화지방 같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블랙커피를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아니면 나 못 먹겠다, 너무 쓰다 라고 하면은 약간 저지방우유 같은 거 살짝 넣게 되면요, 좀 더 고소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유지를 가공하는 가공 과정에서 이제 생성되는 부분인데요. 주로 좀 튀김류 같은 거,
그다음에 가공식품 같은 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식물성 기름 같은 걸 조리 시에 사용한다거나 튀김 같은 조리법을 좀 피하신다거나요. 패스트푸드라든가 가공식품을 좀 자연식품으로 교체하게 되시면 좀 섭취량을 줄일 수 있으세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좀 밀봉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거나 하시면 좀 산패로 인한 트랜스 지방 생성을 좀 방지시킬 수 있고요. 식품 같은 거 고르실 때 뒷면에 보시게 되시면 영양 성분표 같이 표시되어 있으세요. 거기에 지방 같은 거 보시게 되시면 포화지방이라고 트랜스 지방 같은 게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하시고 식품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좀 과도한 지방 같은 섭취를 하시게 되시면 좀 체중도 증가되고 비만도 좀 발생시키고 암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정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는요, 채소랑 과일 섭취가 있으세요. 보시면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에는요, 색깔에 따라서 좀 다양한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한 가지 색만 고집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색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된다거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거나 해독 작용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요, 좀 신체적인 활동이 있는데요. 좀 빨리 걷는다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이런 신체 활동 유지하시면 되면요. 혈압이라든가 인슐린 저항성 좀 낮출 수 있고요. 유방암 발생률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약간 등에 살짝 땀나는 정도라든가 조금 호흡이 조금 가파지면서 주변 사람하고 대화하기 힘든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운동 같은 경우를 한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했던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옆에 사진 보이시는데요. 운동화 끈 좀 잘 매시고요. 조금씩 신체 활동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이제 좀 식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서 균형 있는 식사 같은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고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보시게 되시면요, 좀 비슷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끼리 같이 묶어놓은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노란 칸을 보시게 되시면 저희 보통 주식으로 드시게 되시는 거, 밥이라든가 그다음 면이라든가 국수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감자라든가 고구마 같은 거 주로 이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식품이 있는데요. 이러한 곡류은 있고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보통 우리 단백질로 이루어진 식품 같은 경우 있으세요. 그 다음에 초록색 칸 보시게 되시면 샐러드도 해당될 수 있고요. 나물이라든가 해조류 같은 거 이렇게 채소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식품을 꼭 식사하실 때 좀 골고루 드셔주시는 게 좋으세요. 과일이라든가 우유, 유제품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 활용 가능하시고요. 옆에 보시면 유지 당류도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지 기름이라든가 당을 일부러 섭취하셔야 된다기보다는요. 좀 적정량 섭취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퀴 보시게 되시면 물컵 같이 있으세요. 물 잘 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약 먹을 때만 한두 잔 먹을까 말까 해요. 아니면 난 딱히 목이 안 말라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한 1.5리터 정도 내외 정도, 우리 500ml 페트병 생각하면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조금 챙겨서 드셔주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한꺼번에 많은 양 드실 필요 없으세요. 조금 종이컵 정도 사이즈라도요. 좀 자주 섭취해주시고 나 별로 물 먹는 게 생각 안 나요. 그러면 핸드폰에 알람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병 같은 거 챙기셔가지고 조금씩 섭취하시면서요. 물 섭취량 늘려주시면 좋고요. 역시나 신체 활동 높이셔서 좀 적정 체중을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단백질은요, 우리 몸 안에서 여러 효소라든가 호르몬 항체를 만들고요, 면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시면 계란 하나랑 같은 양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부 같은 거 한 4분의 1모 정도에 해당되고요. 멸치 같은 경우 한 4분의 1컵 정도. 생선 같은 경우는 한 토막 정도. 고기 같은 경우는 탁구공 크기 정도라고도 비교를 하는데요. 한 40g 정도에 해당이 되세요. 같은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요. 언제는 먹고 언제는 안 먹고 이런 것보다는요. 매일 소량씩 끼니별로요.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좀 챙겨서 드셔주시는 게 좋으세요. 생선도 챙기고 고기도 챙기고 나 너무 힘들다? 그럼 생선 2접시 드셔도 되시고 한 접시에서 2접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채소랑 과일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라든가 무게질의 공급원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한 식이섬유소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성인 기준으로요. 하루 권장되는 식이섬유소량은 대략 20에서 25g 정도 되세요. 그럼 이 정도를 어떻게 채우냐 했을 때 잡곡밥 같은 이런 전곡류를 좀 활용하시고요. 두류 같은 것도 활용해 주시고 맵기 좀 채소 같은 거 한 2접시 정도, 그다음에 과일 같은 거 간식으로 한두 번 정도 챙겨 드시면 하루에 권장되는 식이섬유소를 좀 채울 수 있으세요. 이제 또 과일 같은 경우에는요, 주스라든가 갈아서 드시게 되시면요, 사실 양이 많아질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단순당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좀 혈당 습수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과일로 드셔주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히 양을 보시게 되시면요, 채소 같은 거는 보통 한 70g 정도, 뭐 버섯 같은 거 한 50g 정도가 한 접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끼니별로 한 2접시 정도 챙겨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채소 스틱이라든가 샐러드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섬유소 같은 경우에요, 물을 좀 흡수하거나 그다음 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물은 안 먹고 섬유소,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오히려 좀 복부 불편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변비 같은 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도 잘 드셔주셔야 되세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적정량 드셔주셔야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 뭐 한 반 개라든가, 사과 같은 거 한 3분의 1개라든가, 약간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에서 한 반 개 정도를 1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거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아마 내가 평소에 먹는 양보다 굉장히 적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좀 날 추워지다 보면 아마 이제 슬슬 귤을 사시는데, 귤 한 박스 싸놓으시고 그거 다 드세요. 그렇게 되시면 너무 많은 양을 드셔서 오히려 단순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혈당도 빨리 올라가고요, 체지방 높일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귤 만약 드신다고 하면 한 3, 4개 정도 내로 드셔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나 좀 잘 헷갈린다 라고 하면 한 야구공 크기 정도, 아니면 1개를 넘지 않게 드셔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과일 같은 경우는 하루 기준이세요. 몇 끼니 지금 하나, 2개씩 아니고요. 하루에 1개 내로 야구공 크기 정도 좀 소량씩 매일 드셔도 되시는데, 그렇게 나눠 드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탄수화물요, 많이 다들 아시고 관심 많으신데요. 밥뿐만 아니라 뭐 빵떡, 감자, 고구마 같은 거 다 해당되고요. 보시게 되시면 보통 끼니별로 한 3분의 2 공기에서 1공기 정도 섭취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한 3분의 2 공기라고 하면 즉석밥 같은 거 한 납작한 밥 있어요. 한 130에서 140g 정도 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밥 1공기 정도라고 하면 즉석밥 그냥 보통 사이즈 한 210g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밥 3분의 1공기가요, 식빵 한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감자 같은 거 하나, 도토리묵 같은 거 한 2분의 1, 고구마 같은 거 한 반 개 정도에 해당되세요. 나 밥은 많이 안 먹어요 하고 밥 쌀밥 한 3분의 1 정도만 드시고요. 고구마는 뭔가 좋대 해서 하나 드시고, 감자 같은 거 하나 드시면요, 밥 1공기 하고 밥 3분의 1공기 더 드신 거가 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양 같은 경우는요, 조금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거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다라는 부분 봐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라든가 비타민 D의 주요 근원이 되기 때문에요, 저지방 제품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고, 우유 대신에 두유라든가 요플레 요구르트 조금 이제 당이 적은 걸로 선택해서 하루에 하나 정도 선택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식물성 기름 같은 거요, 저희 조리할 때 자연스럽게 한 작은 술로 하나에서 2개 정도 쓰시는 거 정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잡게 되는 전율 같은 거, 기름 많이 쓰게 되는 거라든가, 특히 고온에 튀기는 거, 튀김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좀 풍부하게 되는 등푸른 생선요, 주 2회 정도 이상 섭취해 주시고요. 식물성 기름 적절히 선택해 주시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민간요법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관심 있는 분들 너무 많아서요. 먼저요, 암에요, 확실하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요, 좀 농축이 되거나요, 가공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 식사로 먹으면 그만큼 양 못 먹는데, 이런 보조제 같은 걸 드시게 되시면 많은 양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랬을 때 간이라든가요, 신장 기능이 손상이 된다거나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이긴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3개월 동안 섭취했을 때요, 어떤 좀 심하면 간염이라든가 간 이식 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무조건 좋다고 보시기보다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먹겠다라고 했다면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요, 건강기능식품이라서 기능성이 이제 확보된 것들을 조금 표시하는 마크가 있으세요. 이런 마크가 없으면 그마저 기능이 허가되지 않은 그냥 일반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혹시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요, 식품안전나라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시면 그 기능 성분이라든가 원료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꼭 이런 거 있었을 때 무작정 드시지 마시고 1인 섭취량이라든가 섭취 시 주의사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앞서서 같은 경우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치료라든가 이런 거 있게 되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또 환자분들을 또 이걸 다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세요. 마지막으로요, 조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한번 5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고기 같은 경우도요, 좋은 단백질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철분 흡수율도 좋고 셀레늄이라든가 비타민 B12 같은 경우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하시는 건 괜찮으나 지방 같은 거는 좀 주의하셔가지고 살코기를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채소 같은 것도 같이 함께 드셔주시면 좋으세요. 밀가루 음식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밀가루 무조건 끊어서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우리 보통 국수 같은 거 드시게 되실 때요, 국수 양 굉장히 밖에서 판매하는 양이 많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세요. 우리 국수 먹을 때 대부분요, 김치라든가 단무지랑만 드시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우리 어린유청 같은 거라든가 채소찬도 골고루 드셔주셔야 된다 했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수양 같은 거 좀 줄여주시고요. 요즘에 삶은 계란 같은 것도 판매하니까 삶은 계란이라든가 아니면 살코기 같은 거 좀 추가해 주시고, 뭐 나물 같은 거 애호박이라든가 숙주 같은 거 좀 넣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채소 같은 거 선택해서 주시면 보다 식사를 대체해서 드실 수 있고요. 물론 전곡류 같은 거랑 밀가루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전곡류 같은 경우에는 섬유소라든가 다양한 무기질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선택해 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하세요. 그렇다면 빵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빵 같은 거 선택하시더라도요, 조금 잡곡빵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식빵 같은 거 조금 담백한 거 선택해 주시는 걸 조금 더 권장드리고요. 이럴 때도 좀 단백질 식품이라든가 채소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으세요. 근데 많이들 좋아하시는 크루아상이라든가 페스츄리라든가 크림 버터 들어간 빵들은요, 이런 밀가루 외에도요, 설탕이라든가 지방 같은 거에 많기 때문에 가급적인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거 권장드려요. 콩이나 두부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우리 식사에서 드실 때 두부 같은 거 조림 드신다거나 콩밥 드신다거나 이런 거 정도는 괜찮으세요. 근데 이런 게 가루라든가 황 같은 거, 그 다음에 아니면 국물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드신다거나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이 섭취하게 되는 부분은 조금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커피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특별하게 안과의 관련성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블랙커피 기준으로 한 잔에서 2잔 정도, 이 정도는 드셔도 되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카페 같은 거에요, 그란데, 트렌탑 사이즈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은 오히려 우리 몸 안에서 칼슘 배설을 촉진시킬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믹스 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피해 주시는 거 권장드리는 부분이고요. 너무 짜게 드시는 것도요, 우리 몸 안에서 칼슘 배설을 좀 상대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싱겁게 드셔주시면 좋으시고요. 유제품 같은 경우도 칼슘 비타민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부분 같은 거 하루에 1잔 정도는 드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제품 싫으시다라고 하면요, 칼슘 좀 함유되어 있는 많은 거 멸치라든가 이런 거 조금 잘 챙겨서 드셔주시면 더욱 좋으세요. 기본적인 내용 여기까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